안녕하세요. 당락 이 선생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작년 8월에 당락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민 계획이 바뀌면서 지금 여기 다낭에서 집을 짓고 제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집을 짓는 동안 저 혼자 이곳 다낭에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한 달을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트남 한 달 살기 관심이 많죠? 제가 다낭에 와서 가족들은 시골에 있고 저 혼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달을 지내다 보니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한 달 살이를 하는 거랑 많이 비슷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한 달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게 과연 한 달 살이 비용은 얼마일까? 네,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달을 사는 동안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활동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곳 다낭에서 한 달을 사는 동안 들었던 그 비용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드린다면, 어쨌든 최소 비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싸게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요. 이렇게만 살면 그래도 어쨌든 최소 비용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 다낭에서 집 짓는 동안 한 달을 사는 동안 제가 들었던 비용과 제 생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한 달 살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잠자는 곳이 있기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뭘까요? 먹는 거. 그럼 먹는 거 어떻게 먹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겠죠? 밥 먹어요? 아니요. 커피도 마셔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오토바이, 직접 오토바이를 모는 것, 혹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랩,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러서 돌아다니는 거, 이게 있을 텐데 이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베트남 한 달 살이 그 비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갖고 한번 제가 어떻게 한 달을 살아왔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낭에서 한 달을 살았던 원룸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2층 이 방에서 생활을 했고요. 제가 비용은 방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갈 때는 여기는 이렇게 지문인식으로 들어갑니다. 계단 평범하고요. 이 원룸은 3인 가족이 살기도 하고 이 근처 대학교 학생들이 살기도 해요. 네. 자, 한번 보시고요. 여기 문은 번호키가 있지만은 오래돼가지고 번호키는 잘 안 돼서 이렇게 열쇠를 줍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청소하셨습니까? 자연스럽게 늘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 하나예요.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고 기본적으로 물 끓이개, 냄비, 그리고 이게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덕션이 있어요.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또 보시면 화장실은 좀 이렇게 간소하게
좀 오래됐습니다.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상, 옷걸이, 그리고 이 침대, 소파,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책상, 그리고 책꽂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또 이렇게 앞 옆으로는 베란다가 있는데요. 길 옆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는 세탁기가 3층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세탁기를 돌리고 이 베란다에 옷걸이까지 있어서 옷을 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 방이 다낭 시내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보통의 다낭 시내 호텔 한 달살이 비용은 여러분도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아시다시피 700만 동에서 이제 800만 동 사이가 되는데요. 이곳은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서 왔을 때 25분 정도의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읍내에 가는 정도의 이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는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 로컬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그냥 편안하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에 이 원룸의 한 달 월세 비용은 400만 동입니다. 네, 400만 동, 한화로 22만 원 정도의 월세 값으로 이렇게 이 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어쨌든 창문 열고 베란다에서 있으면서 뭐 공기도 시원하고, 그리고 환기도 잘 되고, 책상, 의자 이렇게 필요한 생활 도구들도 있어서 뭐 크게 뭐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사는 것이 부럽진 않아요. 충분히. 선생님, 전기 요금이랑 관리비 얼마나? 네, 여기에서는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8만 동, 4,400원 정도가 있고요. 뭐 전기는 쓰는 만큼 나오겠죠. 이제 지금 네, 지난달 한 달을 제가 살아봤을 때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켰고요. 그냥 선풍기만 잠시 사용을 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관리비와 전기세까지 포함해서 냈던 비용은 20만 동. 네, 1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는 물세를 안 받아요. 그래서 관리비 8만 동과 전기료, 그리고 한 달 월세 400만 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베란다가 있어서 400만 동이고요. 이 앞방은 이제 베란다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작아요. 이제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 370만 동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만 동 차이인데 이쪽 방과 베란다가 있는 그 방의 컨디션이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만 동을 더 주고 저쪽 베란다가 있는 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방은 370만 동 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여러분의 베트남 한 달 살이 제가 최소 비용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한국 음식 먹고 관광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 비용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고 새끼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맞았어요. 지금은 제가 늘 먹는 껌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 살이를 하면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소개할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 자, 1층에 집주인 내외가 하는 껌땀집인데, 이제 간도 잘 맞고, 반찬도 많고, 한국 사람이 먹어도 입맛에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손님이 되게 많아요. 도시락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락이 한 100개, 150개 정도 나가고 200명 정도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점심 한 끼만 운영을 하는데 이제 1시 정도가 되면 반찬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로 이 주변 맛집이에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3만 동! 네. 환율로 계산을 하면 3만 동은 한 1,650원? 1,600원에서 1,700원 사이의 환율인데요. 이 금액으로 맛있게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고고! 자, 여기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저희 집주인이 운영하는 껌땀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한 끼만 운영을 해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늦게 오면 반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일찍 왔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반인데요. 늦으면 반찬이 없어.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자, 반찬 한 고르고 제가 밥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찌네. 야, 바증네. 야, 증. 야, 김치. Quay lại về Hàn Quốc đúng không? 야, bây giờ là YouTube. Hay là YouTube? 야, 까만치. 네. 야.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이렇게 담았고요.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반찬이 참 많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지고기부터 이제 꼴뚜기, 이제 오이김치, 닭, 두부, 돼지고기, 그 야채, 요 계란찜, 이제 김치와 이제 돼지고기, 불고기도 있고요. 구이, 이제 계란 후라이, 생선도 이렇게 또 무침도, 돼지 머리. cô thấy không chứ mình rồi 야, 묶어 계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야, 늘 여기서 먹는데요. 어쨌든 제가 자리에 앉아서 먹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다른 데와 다르게 후식으로 바나나까지 하나 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냐? 3만 동. 네. 3만 동입니다. 3만 동. 그래, 국까지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3만 동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찜.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 예.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한국 사람들 어쨌든 로컬 음식 못 먹는다고 찾을 게 없어요. 이제 솜씨가 아주 한국 사람에 맞게 요리가 돼 있고 김치까지. 예.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점심 한 끼는 이걸로 끝. 그런데 얼마? 3만 동. 얼마? 3만 동입니다. 매워.
보시죠. 지금부터 점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손님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2시간 넘게 손님이 계속 몰려듭니다. 도시락도 엄청 많습니다. 저 여기 위에 유리 위로 가득 채워놨던 도시락 준비가 다 나갔어요. Dạ. Là đồng được. 찍고 있어? 뭐뭐? 계산은 저는 이제 QR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여기 앞에 QR 코드를 찍고 Dạ cái nước không cái nước đậu phụ. 이제 금액을 적습니다. 3만 동이라고 했죠. 지금은 저와 이제 카메라맨 우리 와이프 2명이 먹었으니까 6만 동. 6만 동을 계산할 거예요. 자, 앱 사용은 이렇게 갔습니다. 비밀번호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완료 해서 얼마? 어? 맞아. 여기 6만 동 2명분 6만 동을 계산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었으니까 뭐 먹어야 돼요? 커피 마셔야 돼요. 커피. 커피, 마셔야 커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커피. 바로 우리 집 앞에 바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슈퍼마켓인데요. 슈퍼마켓에서 사장님 내외가 지금 dùng máy phép. 커피 그리고 주스를 팔아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제가 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의 몰리 박시우 몰리 늦감. 야, 지금 여기 슈퍼마켓도 손님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바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음료수를 커피를 또 팔아주시고 계세요. 메뉴는 다양해요. 메뉴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잘 마시는 것은 이곳에서 박시우 유명한 커피죠. 많이 들어보셨죠? 박시우다. 그리고 얼음 커피와 이제 오렌지 주스 늦감을 마실 거예요. 이건 얼마일까요? 이제 바로 이제 커피와 이제 오렌지 주스가 나오면 바로 계산해 볼 테니까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기서 항상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한 잔을 또 마시죠.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뚱땡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운동을 해서 덜 뚱땡이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춘입니다. 네, 몇 킬로 빠졌어요? 2kg 쪘습니다. 왜 운동을 매일 했는데 살이 더 쪘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그대로 먹어? 네, 껌땀 먹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운동했는데 왜 살은 더 쪘죠? 근데 다행히 근데 이상한 거는 허리띠 벨트 2칸이 줄었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2칸 줄었어요. 근데 살은 쪘어요. 살을 찐 게 아니라 키로수가 2kg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경우죠? 살이 찐 거잖아. 네, 맞습니다. 안의 하이릴라 바우니와 28. 하이땀. 자, 28,000동. 28,000동 바로 계산하고 올게요. 네, 코드로 계산을 할게요. 28,000동. 오케이. 자, 박시우 그리고 늦감 커피와 오렌지 주스 2잔 가격이 28,000동입니다. 여보시죠?
찍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네. 자, 박시우는 안에 하얀색 연유와 위에 커피 이를 잘 섞어서 마시면 돼요. 맛도 괜찮아요. 이 집 커피. 직접 커피를 내리시고 이제 얼음도 이제 가득 넣어 주시는데 아우 셔. 왜? 아, 제가 이게 뭐야 풍치가 있나 봐요. 찬 거 먹으면 이빨이 셔. 그냥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 앞이라 좀 과감하게 마셔봤습니다. 맛있어요. 네, 신 거 이빨이 신 거지 맛이 신 게 아닙니다. 달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베트남에서 이제 살려고 하면 이동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멀리 가기에는 또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면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니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랩으로 이제 불러서 타고 가는 것도 택시를 타고 오토바이 그랩으로 불러서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직접 이제 오토바이 운전을 해서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니다 보면 확실히 경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판반동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많이 있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까지는 그랩이나 인드라이브로 오토바이를 빌리면 6만 동이에요. 편도 6만 동. 한번 갔다가 들어오면 12만 동이 나가는데 매번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또 그랩 차를 타고 다니시면 그 2배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그랩 어플로 이제 위치를 정하고 차를 잡다 보면 오토바이 그랩과 자동차 그랩은 거의 2배 정도 금액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하실 때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면요. 자, 여기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곳인데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새 건 아니에요. 좀 오래된 오토바이긴 하지만 고장도 안 나고 충분히 다닐 만한 곳입니다. 제가 가서 한 달을 빌렸을 때 얼마인지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란다, 니하오. 신짜오지? Nhưng mà chồng con hả? Đâu, ý là bạn con ngon quá. 하루 15만 동. 그래. 그래, 한 달에 원래 450만 동인데 응. 깎아줘서 350만 대. 근데 저기 판반동 그쪽은 더 싸. 더 싸. 그냥 하루에 한국 사람한테 12만 동에 팔아. 가자. 까머지. 지금 제가 여기 가까운 오토바이 대여점으로 왔는데요. 아줌마 얘기하기를 하루에 15만 동, 그리고 한 달은 350만 동을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빌렸을 때는 한 달에 350만 동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질은 좋지가 않아요. 아니, 고장이 안 나고 탈만해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저기 판반동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는 하루에 12만 동으로 빌려주는 걸 제가 빌렸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 저쪽에서 빌리든 이쪽에서 빌리든 한 달 오토바이 대여료는 350만 동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침밥은 잘 안 먹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빵으로 간단하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침 먹을 때 간단하게 밥 위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곳은 저희 집에서 오토바이로 1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하지만은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곳은 반미집인데 보시면 취향에 따라 우리 제과점빵도 있고 베트남식 찐빵도 팔아요. 드시는 취향 따라 아침을 드셔도 되고 또 이렇게 반미로 원하는 반미 주문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가격대가 15,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있는데 제가 먹는 것은 계란 2개짜리 15,000동이에요. 한 끼, 아침 한 끼 15,000동이면 괜찮죠? 자, anh ơi, 자, bami, ốpla hai trứng, 예, một cây này.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을 이 반미로 해결을 합니다. 아침밥 15,000동, 우리 800원에 아침 해결 괜찮죠? 네, 반미가 나오면 제가 한 입 먹으면서 제가 한번 안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저녁이지만 제 사정상 아침에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촬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저녁에 간식 먹을 반미를 좀 사러 나와 봤습니다. 항상 혼자 나와서 반미를 사니까요. 자, 와이프가 있을 때 그래서 저녁에 와서 반미 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5,000동 샀습니다. 이제 보시면 15,000동짜리 계란 반미인데요. 이제 옵라라고 하는 계란 후라이를 옵라라고 합니다. 이 반미에는 이런 계란 후라이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야채는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침 한 끼가 반미로 뚝딱. 저는 보통 이렇게 반미를 사는데, 자, 반미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해요. 16,000동, 이렇게 바게트 빵부터 19,000동.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3,000원, 4,000원 하는 빵들이 여기에서는 1,000원, 거의 1,000원 이하로 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2만 동이 안 돼요. 그래서 1,000원 아래로 제과점 빵을 드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괜찮죠? 네. 이제 저녁밥 드시러 와야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곳은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니에요. 자, 저녁이니까 가볍게 맥주 한 잔도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이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자주 오는 저녁밥 먹는 곳입니다. 뭐 저녁밥이니까 맥주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숯불구이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워지는 삼겹살과 닭, 그리고 생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요리가 되어지는 곳에 와서 돌아가는 이 요리를 하나 시켜서 먹으면 맥주도 한 잔 먹으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죠. 네, 들어가서 주문을 해볼게요. 자, 앉아서 있으면 이제 여기 종업원이 와서 이제 메뉴판을 줍니다. 야. 아유. 여기는 로컬이라 한글 영어 없어요. 대신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번역을 하면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만 시켜도 충분히 드실만 해요. 자, 오늘은 제 와이프랑 같이 왔으니까 삼겹살 구이하고 생선을 하나 시켜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좀 một cái. 삼겹살 구이 하나, 생선 구이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기본 반찬은 이거고요. 삼겹살은 8만 동, 생선은 12만 동 정도인데요. 계산서가 나오면 제가 보여드려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나요? 네, 찍었어요. 네. 생선
가오리인가요? 이 생선구이 하나, 그리고 삼겹살 구이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이제 과연 우리 영수증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한번 이쪽 가게 한번 둘러서 보여드릴게요. 가게가 손님도 많아요. 좀 넓고요. 이제 여기는 완전 로컬 내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먹는 곳인 것 같아요. 늘 바빠요. 이제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제가 말 주변이 없고 말 혀가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 성향이나 진짜 크게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에게 큰 용기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발음도 안 좋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렇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뭐라 하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님들. 어제는 마지막 영수증은 하겠지만 제 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푸지게 먹었는데 한번 얼마 나오냐 보겠습니다.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서 거의 24만 동. 그러면 나누기 2는 12만 동. 6,500원, 6,600원 되겠습니다. 저녁밥 이렇게 잘 먹어도 6,600원이에요. 맥주 자, 얼마예요? 보시면요. 맥주 안 드시는 분 맥주 그거 안 빼면 돼. 드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맥주 한 병에 12,000동, 6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8,000동, 이거 4,400원이고요. 생선 13만 동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삼겹살 하나 먹어요. 4,000원. 맥주 한 병 먹으면 12,000동, 600원, 4,400원, 600원, 그리고 5,000원으로 저녁 푸지게 즐겁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괜찮죠? 계산하고 올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